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연일 강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강한 미국의 진면모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지난 18일과 19일, 현지 시간이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19일과 20일인데요. 미국 알래스카에서의 2+2 회담에서 선전포고를 했었죠. 이걸 필두로 해가지고 중국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향해서 할 말 다 하면서 더불어 실질적인 조치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중국을 향한 미국의 강공 중심에는 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뚝 서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가 되려는 목표를 갖고 있으나 내가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남중국해와 대만, 홍콩, 신장 우이구르 등의 사안에 있어서 중국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편 미국이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안정을 해치려고 하는 중국의 의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힌 겁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알래스카에서 양체처하고 왕위를 앞에 두고 온갖 쓴소리를 쏟아낸 이후에도 28일 미국 시간인데요. 남중국해의 윗선리프 탈취 시도를 하려고 하는 중국을 향해서 강한 경고를 쏟아낸 바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와이타임스가 자세히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특히 미국 국무부의 중국을 향한 강력한 어퍼컷은 25일 미국 시간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대만과 해양경찰 분야의 협력 양해각서에 공식 서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문제를 중국 보란 듯이 공개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더더욱 중국에게 충격적인 것은 이번 양해각서의 내용입니다. 대만 주재 미국 대사관격이죠. 미국 제 대만협회, 이걸 AIT라고 그러는데 이 AIT의 잉그리드 라슨 이사하고 샤오메이친 대만 주미 대표 사이에 서명한 이 양해각서에는 미국과 대만이 공동 해경 태스크포스를 조직해가지고 해양 자원을 보호하고 불법 오론을 제한하고 그리고 해상 구조를 하고 해양 환경 보호 같은 이런 공동 목표와 관련된 협력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드러난 내용으로 보면 아주 평범합니다만은 실제로는 이 남중국해 같은 중국 주변 바다에서 중국의 세력 팽창을 견제하려고 한다는 의도가 다분히 담긴 내용이라서 중국이 화들짝 놀란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대만의 통신사는 중국이 지난달 해경이 관할 해역에서 외국 선박에 무력을 쓸 수 있도록 하는 해경법을 시행하고 나서 미국과 영내 국가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면서 일부 학자들은 이번 양해각서가 중국의 해상 평창에 반격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양해각서가 시기적으로도 알래스카 충돌로 불리는 미중 고위급 회담 이후에 신장 우이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 중국 간의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도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더불어서 이날 서명식에 미국 측에서 국무부 고위 관료인 성킴 한국 대사도 지냈었죠. 이 성킴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이례적으로 직접 참석했다는 점도 아주 주목할 점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미국과 대만이 정식 국교가 수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대만을 대표하는 비정부 기구가 나서가지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겁니다만은 이 AIT와 주미 대만 대표부가 모두 실질적으로 미국과 대만 측의 외교 공관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라는 점, 그리고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료가 의도적으로 배석을 했고 또 사진 촬영까지 임했다는 점,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의 국가안보 협력을 미국이 대만에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바이든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대만 정부하고 공식적인 협력을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만과 중국을 향한 정책의 방향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미국과 대만이 밀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어퍼컷이 중국을 향해 던져졌습니다. 바로 태평양의 섬나라 팔라우의 수렌걸 힙스 대통령이 28일부터 5일간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합니다만은 이 길에 존 헤네시닐랜드 팔라우 주재 미국 대사가 동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79년 미국과 중국 수교로 미국과 대만의 공식 외교 관계가 중단된 이후에 미국의 대사가 대만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힙스 팔라우 대통령도 미국 대사가 자신의 대만 순방길에 동행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들떠 있습니다. 힙스 대통령은 28일 대만 도착 직후에 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방문에 미국 대사가 함께했다, 동행했다. 그러면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힙스 대통령이 이어서 존 대사가 없었다면 팔라우는 1월 미국으로부터 1차 코로나 백신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방문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은 대만과 팔라우, 미국 3자의 공동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 이 휩스 팔라우 대통령의 대만 방문 배경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미국은 팔라우에 미군 기지를 건설 중이고요. 대만 역시 대중국 전략의 핵심 전진 기지로 삼고 있는 전략적인 포스트죠. 이런 이유로 미국, 대만, 팔라우의 삼각연대가 굳건하게 다져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지난해 팔라우 당국하고 함께 팔라우 근해에 들어온 중국 어선 단속을 했고요. 올 1월에는 모더나 백신 6,000회분을 1차로 팔라우에 제공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이 팔라우의 주력 산업인 어업과 관광업을 지원함으로써 팔라우가 중국 쪽이 아니라 미국 쪽에 확실하게 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 연대를 충분히 인식한 휩스 팔라우 대통령은 가디언 같은 외신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태평양에서 중국의 괴롭힘에 맞서고 미국, 대만 같은 진짜 친구와 함께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잇따른 대중국 강공에 중국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중국은 일단 남중국해의 윗선 리프에 대한 탈취 시도를 포기하면서 장황한 변명만 늘어났죠. 결코 섬 탈취 의도가 없었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한 거죠. 다 거짓말입니다. 중국은 또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황구망이라든지 또 관찰자망 같은 이런 중국 언론을 통해서 바이든이 중국을 위협했다라고 지적하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논평 같은 것은 전혀 내질 않았습니다. 상당히 불쾌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이 제일 당황스럽게 여기는 미국의 우방과 연대를 통한 민주주의 국가의 이 경제 인프라 협력 제안에 대해서는 중국의 1대1로 전략을 베끼는 수준에 불과한 동맹국 위인 전술이라 그러면서 애써 평가 절하를 했습니다. 29일 중국 관영 언론 글로벌 타임스는 이 황구시보의 자매지죠. 영문판 신문입니다. 이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의 동맹 연대 전략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 없고 단순히 동맹국을 유인하기 위한 전술일 뿐이라 그러면서 이번 제안으로 미국과 서방 국가가 중국에 대한 이해나 전략이 얼마나 부족한지 드러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이 스스로 불집힌 반중국 정세에 응대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 없이 내놓은 수사에 불과하다면서 미국이 다른 나라의 인프라 구축을 요구하려면 실질적 투자가 뒤따라야 되는데 미국 정부가 이를 감당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근데 참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이게 참 뭐라고 평가를 해야 될까 이런 좀 웃음이 나왔습니다. 순전히 중국적 시각에서 우방과의 연대 전략을 비판하면서 평가절하한 겁니다. 미국의 우방 연대 전략이 중국의 1대1로 같이 미국이 직접 투자하면서 상대국을 미국화하는 전략으로 착각하고 오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코미디입니다. 그것이 자유시장 경제하고 사회주의 경제와의 차이라는 것조차도 지금 중국 고위층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중국은 또한 미국과 대만과의 해경협력 선언에 대해서도 강력한 분노의 표시도 하고 또 군사적 위력 시위까지 강행을 했습니다만 파장은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군용기 20대를 대만의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시켜가지고 대만을 위협하면서 무력 시위를 했었죠. 팔라우 주재 미국 대사의 대만 방문과 관련해서도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만 문제는 미국과 중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 그러면서 이 대만과의 어떤 공식적인 왕래도 반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그 말들만 번들하게 늘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날 중국은 또 군용기 10대를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시켜가지고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중국이 의외로 크게 당황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 27일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 이후인 27일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중국의 목표는 원래부터 미국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며 꾸준한 자아 초월을 통해, 그러니까 계속해서 중국이 스스로 성장하는 걸 통해서 더욱 훌륭한 중국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회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미 간에, 미국과 중국 간에 이익을 놓고 경쟁이 생기는 건 당연하며 공평하고 공정함을 기초로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웃깁니다. 전혀 공평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중국이 공평과 공정을 입에 담았다는 것 자체가 중국이 얼마나 지금 궁색한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동안 중국이 줄곧 주장해왔던 미국을 넘어서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되는 것이라는 중국몽의 목표를 사실상 철회하는 듯한 인상을 남긴 겁니다. 이건 중국의 외교 분야 실무사령탑인 양제스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지난 2월 2일 했던 말이 있죠. 미국에 도전할 생각도 없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서 대신 미국도 홍콩이나 신장 우이구르 문제 등에 대해 레드라인을 넘지 말아달라고 밝힌 것과도 상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와이타임스가 지난 2월 4일 자세히 보도를 해드렸었고요. 유튜브 동영상은 675회차 정세 분석을 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화춘잉 대변인은 국제 규칙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중국은 모범생이자 우등생이며 미국은 차등생일 것이라 그러면서 중국은 인민 중심의 이념을 추구하지만 미국은 선거 및 당파 정치의 이익을 일삼는 것이 다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코미디입니다. 철저한 자기 변명을 하면서 미국의 정면 공격을 회피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정세는 미국이 계속 연일 강공하는 것을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일단 이를 회피하면서 꼬리를 착 내리고 꼬리를 숨기고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중국이 도망만 다닐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당장 내년 초에 동계올림픽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앞두고 있죠. 올해도 벌써 공산당 창건 100주년 행사가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당장 신장 우이구르 문제로 인한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논란은 시진핑 주석이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내년 가을에 당대회를 통한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은 최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국은 국가적인 핵심 어젠다들이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망가지는 일들은 결코 피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도 이런 중국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향한 강공에 나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간은 중국 편이 아니고 미국 편이고요. 중국이 수세에 몰려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미국의 본격적인 강공 카드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본격적인 중국 압박은 다음 달 4월에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26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4월 9일경에 미국의 백악관을 방문해가지고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첫 대면 회담을 하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4월 9일에 만약에 회담이 열리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대면을 통해서 정상회담을 하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만큼 일본이 미국에게 있어서 중요한 국가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 화상회담으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미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제약 제5조, 이것이 오키나와 해안의 센카쿠 열도에도 적용된다는 내용이 명기될 예정입니다. 이건 중국의 공격 야욕 의지를 완전히 뭉개버리겠다는 미일 간의 약속이나 다름없습니다. 또 공동성명에는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해양 패권을 확대하려고 하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서 양국 간 협력 강화, 그리고 핵무기를 포함한 미국의 확장 억지력 제공도 명시될 겁니다. 아울러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협력 의지가 담기게 될 겁니다. 공동문서는 더불어서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여기서 특정 국가라는 건 중국을 말하는 거죠. 이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희토류, 의약품, 반도체 같은 주요 전략 물자의 공급망 구축에 협력하기로 하는 등 경제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게 될 겁니다. 이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이제 조직을 하나 만드는데 이게 뭐냐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하고 기타무라 시게로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대표로 참여하는 실무그룹을 설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워킹그룹이죠. 이와 함께 공동문서는 중국에 대한 견제 메시지로 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그동안 미국이 동맹과의 연대를 통한 대중국 전략이 구체화되고 본격적으로 실행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국과 동맹국 연대의 대중국 압박은 본격화될 것이고요. 중국의 시진핑 정권의 교체 작업 또한 궤도에 올라서게 될 겁니다. 이건 중국 내에서 세력 갈등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고 시진핑 주석의 교체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을 향한 압박의 진짜 카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과연 시진핑 주석이 이런 모두의 견제를 누르고 내년에 3연임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계속 우리 와이타임스가 지켜보겠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